자, MEC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쿨로믹 에피션시 그리고 오버올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보면은 쿨로믹 에피션시라는 것은 이제 넣어주는 양을 알잖아요, 우리가. 혹시 몰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COD를 아주 간단하게 잴 수가 있어요. COD를 재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론적인 쿨로믹 에피션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가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기는 뭐 쿨롱이죠, 쿨롱, 그죠? 그리고 실제 어, 얻은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른 전류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다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쿨롱이 되는 거죠. 쿨롱을 이렇게 B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쿨롱 에피션시 이거는 물론 100%를 넘을 수 없는데 가끔 보면요, MEC에서는 10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캐소드에서 이제 생성된 반응물이 예를 들어서 뭐 수소라고 해보시죠. 수소가 외부로 포집이 안 되고 다시 에노드로 가서 에노드 이제 산화 반응, 즉 프로톤이 되는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분의 이제 전해량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넣어준 거보다 더 많은 게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넣어준 양을 알아요. 뭐 COD로부터 알아도 되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론적인 그 수소의 그 몰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얻어지는 수소의 몰수 거의 B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쿨로믹 에피션시에다가 캐소디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저기 캐소드로 가서 그 과연 전자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로톤이 환원돼서 이제 수소가 되는 것만 이용이 돼야 되죠. 그때의 B를 우리가 리커버리를, 이건 물론 이제 0에서 1 사이인데 캐소디 하이드론 리커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소디 하이드론 리커버리와 쿨로믹 에피션시를 곱하면은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가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두 개다가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에피션시가 중요하죠. 에너지 에피션시, 그러니까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보니까 걸어준 요 전압이 분모로 있죠. 그러니까 걸어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에피션시는 작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요 캐소디 하이드론 리커버리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이 상수로서 수소 기체가 함유하고 있는 이런 수소를 태웠을 때 물이 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량이 바로 여기 분자로 가게 됐어요. 수소의 경우에는 1몰당 285.83kJ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에피션시를 우리가 넣어준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고 이 기질에 포함한 에너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요, 약간 복잡하게 됩니다. 그죠? 에타하고 W는 W 플러스 S, W는 넣어주는 인풋 일렉트리시티고 S는 서브스트레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에타 W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기질에 의한 에너지 에피션시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텀이 됩니다. 그죠? 이제 기질을 여기는 보니까 이제 기질을 썼기 때문에 기질 자체에도 뭐죠? 기질 자체에도 열량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아시테이트 같은 경우는 870.28kJ/몰이 됩니다. 그래서 B 여기 있는데 이거는 기질당 수소가 나오는 전자가 기질당 1몰당 전자가 몇 몰이냐, 이게 B고 델타 H2는 수소의 저입니다. 열량이고, 여기 보면은 RH2가 있죠. 이것은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그 모든 다 파라미터를 다 얻었어요. 먼저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걸어준 전압이 있어요. 0.4, 0.6, 0.8V.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낮으면 전압을 좀 걸어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빛을 쪼여준다 할지라도 낮은 전압에서는요, 수소의
또 CO2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메탄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탄이 아니죠. 수소 이거를 증가시키는 거죠. 0.6V 떨어졌을 때 아주 대폭 수소 생산량이 늘어나고 메탄과 CO2 생산량 왕창 줄었습니다. 그리고 0.8V 떨어졌을 때 메탄이 거의 없어요. 약 이제 99% 정도가 수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CO2도 거의 발생을 안 했죠. 그 오른쪽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도 걸어준 전압에 따른 왼쪽은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레이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표에 이제 Q로 나와 있는데 QH2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속도가 얼마냐 즉 단위 시간 이때는 주로 하루를 쳐요. 하루 그리고 반응기의 단위 그 부피 즉 1 입방미터에 당 수소가 몇 입방미터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레이트가 됩니다. 그죠? 근데 0.4V를 걸어주면은 요게 까만색입니다. 요게 한 0.2 입방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에 0.6V에서는 이게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이거는 약 1 정도 되고요. 0.8V 걸어주면은 이게 한 1.7 그죠? 1.7이 좀 넘는 것 같네요. 1.7 입방미터 수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쓴 요 그림은 그래프는 오버올 하이드로전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오버올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얼마큼 수소가 회수가 되느냐. 이것도 역시 고려주는 전압이 높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죠? 상당히 커져. 그러니까 전압을 높게 걸어주는 게 유리하다. 단 여기 에너지 효율에서 봤듯이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전압을 높여서 수소 생산 속도를 높이자니 어떻죠?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반면에 수소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죠. 그렇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니 수소 생산 속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여러분 트레이드 오프가 뭔지 아세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뭘 희생시키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옵티멈한 그죠? 가장 경제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한 이슈로 되는 거죠. 이건 학생부 이제 시켰는데 어떻게 잘 하나 모르겠네. 여기 이제 이걸 정리한 겁니다. 테이블로 MEC 파라미터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파라미터 하나, 둘, 셋, 넷, 6개의 파라미터를 다 구했어요. 전부 다 이제 퍼센트로 하고 하이드로전 일드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죠. 이건 그냥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레이트 이걸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스토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는 당연히 걸어주는 전압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압이 높다는 것은 프로톤 환원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훨씬 더 잘 그죠? 수소가 잘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오버올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전압이 높아질수록 캐스토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커지는 거 당연하고요. 또 요게 이제 잘 보세요. 요거 에타 W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에타 W가 여기 있습니다.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 에너지 효율이에요. 잘 보세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이 100%가 훨씬 넘어요.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넣어준 것보다 나온 것이 더 많으냐?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 나머지는 뭐가 했냐면은 미생물이 기능을 한 겁니다. 그죠? 100% 넘는 것은 나머지는 미생물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서 기질을 산화시키면서 미생물의 효과가 이때는 배제된 거예요. 즉 기질에 관한 효과가 이건 배제된 겁니다. 따라서 기질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은 당연히 에탄은 100%보다 작죠. 그죠? 잘 보세요. 0.4V에서 그러니까 걸어주는 전압이 낮을수록 여기 에너지 효율은요. 요거 에타 W 그러니까 걸어주는 인풋 전기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걸어주는 전압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논문에는 이게 500%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글쎄요, 저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그죠? 그렇지만은 기질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에너지 효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걸어주는 전압이 높을수록 이거는 더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전 2일드라는 것은 어때 아시테이트를 썼기 때문에 아시테이트가 1몰이 완전히 이게 분해돼서 완전히 수소로 되면은 4몰의 수소가 나오죠. 그죠? 4몰. 근데 실제로는 4몰이 안 나오죠. 당연히 손실 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4V에서는 0.3. 그죠? 이게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0.6V에서는 1.6. 그리고 0.8V에서는 3.2.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전압이 올라갈수록 하이드로전 일드가 이론값인 이제 4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레이트도 역시 전압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뜻 이것만 봐도 비록 전기 에너지가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0.8V를 걸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마치도록 하겠어요.